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시나요?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약통을 먼저 챙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이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성질환, 평생 약에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의학은 발전했고 여러분의 몸은 아직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 없이도 10년 더 젊고 활기차게 사는 길,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안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간 만성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인생 후반전, 건강 비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놓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만성질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180도 바뀔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시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갈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이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뇨약, 혈압약 평생 먹을 필요 없습니다. 현직 의사가 공개하는 만성질환 완치 루틴. 그럼 이제부터 건강하게 장수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3가지 핵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루틴은 혈관을 새 고무줄처럼 관리하라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바로 혈관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따로 떨어진 병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우리 혈관을 서서히 공격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관은 여러분의 고무줄이다라고요. 젊었을 때 고무줄은 탄력이 좋아서 쭉 늘어났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것이 건강한 혈관입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고무줄은 잘 늘어나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뚝 하고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죠. 그럼 이 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고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센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아요. 이 압력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약물 외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 저금통 비우기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 혈관의 압력을 높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물 음식 드시고 나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소금이 몸속에 물을 붙잡아둔 겁니다. 국물 음식, 젓갈, 가공식품을 줄여서 이 소금 저금통을 비워내야 합니다. 특히 조미료를 듬뿍 넣은 찌개나 국물은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2~3배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 마사지 1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셨다가 어지러워 쓰러지십니다.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주세요. 하체부터 심장으로 피를 부드럽게 올려주는 펌프 운동입니다. 이 1분 마사지가 급격한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자, 이제 당뇨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뇨는 혈액 속 포도당이 과도하게 많아서 혈관이 설탕 코팅되는 겁니다. 끈적해지니 피가 잘 안 돌고 염증이 생기죠.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박명숙님이셨는데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력이 있어 걱정이 많으셨죠. 공복 혈당이 115였는데 이미 경계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박명숙님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나요? 밥을 끊어야 하나요? 진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밥 먹는 순서 바꾸기였습니다. 한국인이라 밥을 끊을 순 없으니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라고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어차피 뱃속에서 섞이는 건데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마치 혈당 흡수를 늦추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위장에 그물망이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어서 밥을 적게 드시게 됩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깔린 상태에서 밥이 들어가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6개월 후 박명숙님의 공복 혈당은 92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약 없이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죠. 지금도 박명숙님은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먹는 순서, 딱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 조절 능력은 확연히 좋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30초만 투자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농축되어 있어요. 마치 된장찌개가 식으면 걸쭉해지는 것처럼요. 이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끈적한 혈액이 혈관을 막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잠자는 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관 청소의 시작을 알립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루틴인 혈관 관리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루틴은 관절의 충격 흡수 장치를 재건하라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무릎과 허리의 충격 흡수 장치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가장 흔하게 다치는 이유, 바로 낙상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진다는 걱정만 하시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근육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 번 넘어져서 입원하면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20%나 감소합니다. 관절 주변 근육은 무릎과 허리의 에어백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하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해 연골을 보호하죠.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이 에어백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듭니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작은 충격도 연골에 직접 전달되어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여러분의 하체 근력이 100세까지 걸을 수 있는 생명력 통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체 근력뿐 아니라 균형 감각도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30초 한발 서기입니다. 벽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양팔을 벌리지 않고 한 발만 들고 30초를 버텨보세요. 20초 이상 버틴다면 양호합니다. 10초도 못 버틴다면 낙상 위험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80세 오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영자 할머니는 자주 넘어지셨고 지팡이 없이는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죽을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 하나 봐요. 밖에 나가면 자꾸 넘어져서 무서워요. 정말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근육량도 균형 감각도 매우 낮았죠. 제가 권유한 훈련은 싱크대 지옥 훈련이었습니다. 이름은 좀 무섭지만 실제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한 손으로 싱크대를 짚고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양치할 때는 한 발 들고 양치를 30초씩 짝다리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5초도 못 버티셨어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한 발 서기와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는 동작을 하는 시간을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덕분에 6개월 만에 균형 감각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나십니다. 오영자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시장도 가고 등산도 가요. 정말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훈련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V 보면서 딱 5분만 투자하세요. 허벅지 누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줘 무릎을 펴면서 손을 밀어내는 정적 운동을 해보세요. 이 운동의 장점은 관절에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만 수축시키는 거예요. 관절에 무리 없이 가장 강력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 아니면 전화 통화하면서 해도 됩니다.
이런 동작을 하루에 5분만 해도 한 달 후에 허벅지가 단단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계단 한층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세요. 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무릎 충격을 줄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르막은 근육 강화에 좋지만 내리막은 관절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면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180kg에서 30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건 연골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계단을 쓰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이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루틴, 관절 관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뇌를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하라입니다. 마지막은 뇌의 스마트폰 업데이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내 머리가 굳었어. 나는 이제 못 배워. 라고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뇌는 100세까지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뇌는 평생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뇌가 굳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쓰지 않아 기능이 정지된 것입니다. 마치 안 쓰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안 쓰는 뇌의 영역도 약해집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뇌를 쉬게 하는 양질의 숙면과 뇌를 깨우는 새로운 연결입니다. 뇌는 마치 고성능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앱을 깔고 업데이트해야 최신 기능을 쓸 수 있죠. 익숙한 루틴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구형 모델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제가 3년 전 만났던 76세 한성훈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기계와 거리가 멀었죠. 컴퓨터는 외계어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성훈 선생님은 손주가 5명이나 되는데 손주들이 카톡을 보내도 답장을 못 하시니까 답답해 하셨어요. 손주들이 사진을 보내줘도 보지 못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손주들이랑 멀어지는 것 같아요. 손주들은 저를 구시대 할아버지로 볼 거예요. 정말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손주와 대화하기 위한 컴퓨터 배우기였습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배우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엔 메모장 켜는 것도 어려워하셨습니다. 마우스를 어디에 클릭해야 할지 모르시고 더블클릭과 싱글클릭의 차이도 모르셨어요. 하지만 손주와 소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30분씩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다니셨어요. 3개월 후 카카오톡으로 손주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사진을 보내고 받는 것도 능숙해지셨죠. 1년 후에는 유튜브로 영상까지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후배 시니어들에게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76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신 분이 3년 만에 강사가 되셨어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학습을 통해 뇌의 전체가 활성화된 거죠. 한성훈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손주들이랑 매일 톡하고 후배들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는 가장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모든 영역이 동원됩니다. 청각 영역, 언어 영역, 논리 영역, 감정 영역이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이것만 바꿔도 됩니다. 낯선 곳에서 걷기입니다. 늘 다니던 공원이나 거리 말고 동네 뒷골목 혹은 옆 동네 시장을 걸어보세요. 왜 낯선 곳이어야 할까요? 익숙한 길은 뇌가 자동 모드로 걷습니다. 생각 없이 걸어도 집에 도착하죠. 하지만 낯선 곳은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이 길이 맞나? 저 건물은 뭐지? 저 가게는 언제 생겼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낯선 풍경을 인지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 매일 밤 20분만 투자하세요. 바로 손글씨 쓰기입니다. 휴대폰 자판 대신 일기든 편지든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보세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타자를 치시죠. 하지만 손글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의 섬세한 움직임이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글씨를 쓸 때는 손가락의 미세한 근육을 조절해야 하고 글자의 모양을 기억해야 하고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일기를 쓰면 더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20분, 딱 한 장만 써도 충분합니다. 노트 한 권을 다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일 쓰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꾸준함이 중요해요. 많이 쓰는 것보다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루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혈관. 밥 먹는 순서 바꾸기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관절. 무리 없이 싱크대 운동과 균형 훈련으로 에어백 만들기입니다. TV 보면서 5분, 한발서기 30초, 계단은 올라갈 때만 사용하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두뇌. 새로운 것 배우기와 손글씨로 뇌 업데이트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낯선 곳 걷기, 매일 밤 20분은 손글씨 쓰기. 이것만 해도 뇌가 젊어집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은 좋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세요. 밥 먹는 순서 바꾸기, 물 한 컵 마시기, 발목 돌리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80세가 넘어서도 혼자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60대인데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도 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유전자? 아닙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부터 드시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일기 한 줄 써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저에게 용기와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밥 먹는 순서 바꿔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바뀌면 그 가족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을 덜게 되고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행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질환 관리에 숨겨진 열쇠, 장내 미생물과 면역력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우리 면역력의 70%를 좌우합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까지 모두 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 균을 키우고 어떤 음식이 나쁜 균을 없애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루틴 꼭 실천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젊고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3가지 루틴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고 꼭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